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에 새로 지어질 소각장 유치 공모에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아시설에 입소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광주 전남에 3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밤 12시까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광주 첫 심야병원에 기독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에 모두 6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됐던 소각시설의 위상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장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유치 공모에 마을 6곳이 지원했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단체들로 소각장 부지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남, 북, 광산구 각 한 곳씩 소구는 2곳에 달합니다. 소각장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지어지는 것은 물론 1,000억 원이 넘는 주민 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치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소각장 건립 사업. 광주시는 주민들과 전문가로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엔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해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6년 환경오염 문제 논란으로 문을 닫게 된 상무 소각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억제, 대기오염 물질 방제 시설, 3, 4단계 처리 등 굴뚝 원격 감시 체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걸로 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치 신청서를 내더라도 인근 마을에서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리 금지에 따라 3,200억 영원을 들여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으로 이른바 미등록 영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 전남에도 3건 이상의 유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영아시설 입소 후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광주는 2명, 전남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혼외자이거나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남은 방임을 이유로 태어난 지 최대 4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보다 강한 비는 잦아들면서 호우특보는 점차 잦아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100mm가량이고요. 많은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전남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시속 55k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6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서는 국내 최장 토목공사인 가거도항공사가 40여 년째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9월에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태풍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10m 높이의 가거도항 방파제를 넘습니다. 밤새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면서 30년 만에 완공된 가거도항은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태풍 내습 시기,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많이 됐다 하지만은 태풍 크기에 따라 달라서 우리가 주민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 공사도 공사 시작 11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거도항 입구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이 들어섰습니다. 길이 480m, 폭 110m, 높이 13.5m, 축구장 6개 면적으로 세계 최대 크기의 슈퍼 방파제입니다. 10층 아파트 2개 크기의 만톤급 케이슨 16개와 100톤급 소파블럭 1236개가 방파제에 설치됐습니다. 가거도 국가어항공사는 지난 1979년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무려 44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축 토목공사 가운데 가장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태풍기 전에 육상공사인 옹벽, 포장공사와 더불어 항로 측 수중부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거도항 복구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방파제 전면에 추가로 소파블럭 1,700여 개를 거치하는 보강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전임 회장 시절 공적 자금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 조직에 사용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에는 상공회의소 운영 목적과 관계없는 단체에 수억 원대의 기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재임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수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낸 기부금은 8천만 원. 상공회의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기부금은 또 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박 전 회장은 한 정치인이 설립한 사단 법인이자 본인이 이사로 있던 곳에 6년간 2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먹사연까지 합하면 상공회의소가 낸 기부금은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상공회의소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수 지역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상위와 관계없고 여수 지역을 벗어난 곳에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박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먹사연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 이사로 있는 업체 등 4곳에서 2억 5천여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특히 기부가 이뤄진 2020년과 2021년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개연성이나 의구심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줘야 되는 거고. 취재진이 박용하 전 회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여수상공회의소 압수수색 당시 관련 회계 자료를 입수한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한밤중에 뚝방이나 농로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데다 추락할 경우 주변에서 사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보니 초기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존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바닷가 마을 인근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따라 뚝방이 길게 나 있습니다. 지난달 60대 남성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뚝방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신안군 도초도에서도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거기는 카드들이 없고요. 바로 경사가 시작됩니다. 야간에는 아예 물질이 없고요. 아예 시커먼 얼굴 상태죠. 두 사고 모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야간에 운전하고 가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 사고가 나더라도 농로나 뚝방 아래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강진에서는 80대가 몰던 삼륜 오토바이가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성은 3륜 오토바이를 타고 후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또랑이가 빠져갖고 바로 집 가해예요. 위험하기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밤 9시 20분 무렵. 낮에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녹음이 짙어진 그 어떤 농로, 특히 수로 같은 데에는 사람이 빠져서 본인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은 누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가로등 시설이 부족한 뚝방이나 농로에서는 특히 야간 운전을 할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상규 광주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는 올해 초 광주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공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의자는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 등 7범, 출소 7개월 만에 재범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효진 광주지법 형사 5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화순의 한 국도에서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신용불량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늘어난 대출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올 하반기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걱정입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에서 5년째 돈가스를 팔고 있는 이모 씨.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코로나19 시기를 견디기 위해 받은 대출금 갚기도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서는 빡빡한 거예요. 식자재 값 다 올랐지, 생활비도 줘야 되지, 원자재 값 줘야지, 공과금 올라있지, 금리 올라가 있지. 이처럼 은행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보증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3%대에 머물던 보증대출 사고율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2%까지 올랐고 재단이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1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이제 많이 저리의 정책 자금을 많이 공급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폐업도 많이 늘고. 국내 은행의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3년간 급증한 대출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금리 상승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서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에서 연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1.6%포인트 이상 급등해 5%를 넘어섰고 상호금융도 석 달 새 0.9%포인트 연체율이 올라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과 사무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 2019년 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 은행 연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수소의 98%는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태양빛으로 수소를 분리해내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입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물과 촉매가 들어있습니다. 촉매는 태양빛, 그중에서도 흔한 가시광선에 반응합니다. 주사기로 용기 속 액체를 뽑아 분석기에 넣었더니 산소와 수소가 생성된 게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수지를 오염시키는 염료가 든 용기 속에 새 촉매를 넣고 태양빛을 인공적으로 비춰봤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핑크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염료가 촉매의 반응에 정화된 겁니다. 태양광 반응형이니까 오염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린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성능 광촉매를 개발한 것입니다.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지만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수소의 98%는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새 촉매는 수소 생성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오염물질도 제거합니다. 기존에 개발된 여러 촉매와 비교했더니 효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학술지 응용촉매 비환경 6월호에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연구여서 빛에 의한 변형을 견뎌내고 촉매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여 산업에 활용하려면 실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광주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광주 기독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기독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도 자정까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역 내 소아의료 과밀화와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립 제2요양병원의 운영자가 오는 8월부터 바뀝니다.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 수탁기관 모집에 응한 모 의료법인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이 나온 만큼 협상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 옆에 위치한 시립 제2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이 운영해왔지만 사실상 누적 적자 탓에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년 넘는 채탄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오는 30일 채탄 작업을 공식 종료하고 문을 닫습니다. 석탄공사 노사정협의체는 지난해 2월 올해 화순을 비롯해 내년 태백 장성, 2025년 삼척 도계 광업소 순으로 단계별 폐광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석탄공사와 화순군 등은 폐광 부지 활용을 위한 정부의 개발 지원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대산업유산이자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인 광주 옛 방직 공장터 개발의 밑그림이 다음 달에 확정됩니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는 더현대 광주와 49층 특급 호텔, 4천여 세대 공동주택 조성 계획 등을 확정했고 근대유산 일부 보존 등 공공기여 계획 협상도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토지개발 규제 완화 조건으로 일정한 개발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것으로 양측은 사업자 수익 상승 예상액 대비 기여 비율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보다는 강한 비가 잦아들면서 경보를 비롯한 주의보는 해제되고 있는데요. 아직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100mm가량이고요.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강수량 40에서 60mm,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내일도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과 산지에서는 이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5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의 한낮 기온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7도, 여수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